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또는 건조사 이런 쪽으로 해서 질식소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건 안 돼요. 그리고 요거는 화재 언제요? 막 불이 붙었을 초기에 확 붙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방동에서 요 앞에서 알루미늄, 알키lim 리튬 이 탱크가 불이 붙었다 하는 순간 뒤돌아서 뛰어야 됩니다. 어디까지? 안양을 거쳐서 수원까지 내려가셔야죠. 최대한 멀리 가셔야 돼요. 그래서 멀리 가면 얘는 어떻게 한다? 자연 진화하도록 냅둬야 됩니다. 끄지 못해 이건요. 그냥 멀리 최대한 멀리 도망가가지고 남자분들은 아이고 어떡하나 걱정하셔야 되고 우리 아가씨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담배 한 대 딱 해서 물면서 책임자 죽었다 이제 그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일광 직사광선 빗물 침투 방지해야 되고요. 인류 위험물 뭐 쭉 나온 거 그건 저는 안 보셔도 되고 옆 페이지로 오세요. 11페이지 111페이지 마번으로 가세요. 위험물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가번, 나번, 제2류 위험물 뭐 해서 쭉 나와 있죠. 이게 시험에 이제 간혹가다 한 문제 나오는데 좀 죽이는 거지 뭐. 1류 위험물 해서 화기 충격주의, 물기 엄금, 가연물 접촉주의, 그 밖의 것은 화기 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 2류 위험물 나와 있고 3류 봐보세요. 자연발암성 물질 밑줄 딱 쳐놓으세요. 자연발암성 물질은 화기 엄금, 공기 접촉 엄금, 금수성 물품은 물기 엄금. 4류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용어에 조심하세요. 화기주의가 아니라 화기언금입니다. 시험장에서 언금, 이거 언금인가 주의인가 막 그러지 마시고. 5류 화기언금 충격주의. 5류가 뭐예요? 자연발화성, 아니요, 미안합니다. 자기 반응성 물질이었죠. 6류 가연물 접촉주의하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4번에 별표 딱 해놓으세요. 화기언금, 화기주의는 적색 바탕에 무슨 색 글씨요? 백색 글씨 밑줄 딱 쳐놓으시고, 물기언금 외우기 좋죠? 물이니까 무슨 바탕? 청색 바탕에 백색 글자 물기언금. 자, 운반 차량 표지하고 나는데 뒤에 가면 나오는데 요것만 먼저 딱 보고 나갑시다. 위험물하고 표시인데 한 변의 길이는 얼마요?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는 0.6m 이상입니다. 위험물에서 표지판 공룡이에요. 한쪽 변은 얼마고요? 0.3m 이상. 다른 한쪽 변은 0.6m 이상. 뒤에 어디 가나 다 이거 똑같이 나옵니다. 꼭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대통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종류 3가지 꼭 좀 알아놓으세요. 특히 위험한 거죠.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위험물 꼭 좀 외워놓으시고요. 위험물 운송 책임자 자격했습니다. 위험물 자격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얼마 이상 있어야 된다고요? 1년 이상. 위험물 운송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리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들이 위험물 운송 책임자의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여기서 잠깐 보세요. 위험물을 운반하면 당연히 운전기사는 면허증 가지고 있어야죠. 그 옆에 조수석에 타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선탑자죠. 이 사람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돼야 안 돼요. 위험물 운전자가 위험물 운반 책임 자격까지 가지고 있을 때는 선탑자 안 태워도 된다. 네? 다시요. 위험물 운반자가 차량 운전자가 면허증에 위험물 자격 취득증까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운반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혼자서. 옆에 선탑자 태워야 된다 안 태워야 된다? 태워야 됩니다.
선탑자는 대신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운전자가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럼 왜 옆에 보조를 태워야 됩니까? 우리가 그럴 때는 보조라고 하는데 꼭 운반 책임자라고 그래요, 그때. 이 사람 왜 태워야죠? 운전자가요, 생리현상에 의해서 화장실 간다고 내려가서 가는 사이에 금치산자가 몰고 도망가면 이거 대책이 안 쓰죠. 그래서 항상 두 사람이 동시에 차량 이탈은 금하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씩 교대로 해야 돼요. 문 잠그고 가는데, 여는 것, 도둑놈도 금방 열대. 저는 자동차 모르고 옛날에 키 안에 연 상태에서 잠궈 버리면요, 꼭 누구 부르냐? 보험회사 직원 부릅니다. 열어달라고. 근데 도둑놈들은 철자 30cm 하나만 있으면 탁탁 몇 번 쑤시면 그냥 청 열려버리더구만. 열 줄 아세요? 표정들이, 그건 기본이지 하는 표정이네. 그래서 반드시 운반 책임자는 동승시켜야 됩니다. 안전교육하고 나는데 그건 참고로 보시고, 제조소 등의 소방시설. 자, 1번이요. 5개 탱크 저장소 보유공지, 지정 수량 4,000배 초과하여 위험물 저장 취급하는 5개 저장 탱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물분무 소화 설비로 방호 조치하는 경우는 보유공지 규정의 2분의 1 이상 너비로 할 수 있다. 2분의 1이라는 숫자만 좀 봐놓으시고요. 뒷장 넘어가세요. 탱커 표면에 방사하는 물의 양은 탱크 높이, 기초 높이 제하고요. 15m 이하일 때는 원주 길이 1m에서 밑줄 딱 쳐놓으세요. 분당 37리터. 20분 이상은 똑같습니다. 15m 초과할 경우는 15m 이하마다 분무헤드 설치하되, 분무헤드는 탱크 높이 구조를 고려하여 분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치할 것 됐습니다. 여기서 분무죠. 안개 모양으로 방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화성 액체 위험물 저장하는 5개 탱크 방류제 시설을 했습니다. 잠깐 칠판 보시고요. 탱크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제4의 위험물, 휘발유 또는 등유, 경유가 저장되어 있는데 오랜 세월에 의해서 여기가 누수가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험물이 나와서 흘러나 옆으로 퍼져나가죠.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여기다 뚝을 딱 쌌습니다. 요 뚝을 딱 쌓게 되면 위험물이 나온 게 이 안에 갇히게 되죠. 그렇죠? 요거 이름을 갖다가 방류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이는요 0.5m 이상입니다. 그리고 3m 이하가 돼요. 기본 높이는. 그래서 흘러나온 위험물이 바깥으로 넓게 확산되는 거 막아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방류제란 얘기예요. 그럼 방류제 용량은 얼마 정도로 해주냐? 이거 용량은 탱크 한 기일 때는 저장량의 110% 이상을 갖다가 저장할 수 있는 크기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요. 탱크 2기 이상일 때, 요때는 최대 용량 110% 이상, 제일 큰 거 기준 둬서 그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됩니다. 이게 방류제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 나온 거 가해 보세요. 방류제 용량은 방류제 안에 탱크 설치한 탱크가 하나일 때 탱크 용량의 몇 퍼센트요? 110% 이상. 2개일 때는 최대인 것의 몇 프로 이상이요? 110% 이상. 이게 제 맨유 4류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방류제 높이는 얼마? 0.5에서 3m 이하. 방류제 내 면적은 얼마 이하로 한다고요? 이 안의 면적은 8만이죠. 8만 제곱미터 이하 크기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꼭 좀 외워놓으세요.
방류제 내에 설치하는 5개 탱크 저장 탱크의 수는 몇 개 이하요? 10개 이하. 꼭 좀 염두에 두시고, 방류제 외면의 2분의 1 이상은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 노면폭을 확보한 군내 도로를 직접 접하도록 할 것. 다만 방류제 내에 설치하는 5개 저장 탱크 용량 합계가 20만 리터 이하인 경우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3m 이상 노면폭을 확보한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그 다음에 4번 방류제는 5개 저장 탱크 지름에 따라 탱크 옆판으로부터 다음 중 정하는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인하점 200도 이상 위험물 저장 취급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탱크 직경이 15m 미만일 때는 높이 얼마요? 3분의 1 이상. 15m 이상일 때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 저것도 수치 좀 외워주셔야 되는 거죠. 이쪽에는 위험물은 계속 외우는 거예요. 이해를 막론하고. 자, 6번 위험물 제조소 위치 구조 또는 설비하고 나왔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안전거리하고 나왔습니다. 문화재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안전거리 몇 메타? 위험물 시설하고 문화재하고는 무조건 얼마 이상 떨어져야 된다고요? 50m 이상 이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기 용산에 가면 뭐가 있죠? 국립중앙박물관 있죠? 바로 그 옆에다가요, 주유소 하나 차린다고 하다가 돼지게 맞습니다. 그 시설하고 최소한 얼마 이상 떨어져야 된다고요? 50m 이상. 요새 법이 이상해져가지고, 주유소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지고 가는데, 역시 사대문 안쪽에 주유소 없죠, 이제? 있어요? 다 쫓겨나갔잖아요, 지금. 근데 주유소 마을에 차리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LPG 충전소 차리면 하나 만든다 그러면요, 동네에 온 여자들이 머리띠 두르고 나서 다 데모합니다. 왜? 저거 터지면 다 죽는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그래서 LPG 충전소를 갖다가 차리는데 무지하게 힘들어요. 차리는 곳의 주변 반경 몇 메타 내에 주민들요, 도장을 뭐 500개든가 차리는 거에 동의한다고 받아오라고 그럽니다. 누가 찍어줘요? 그래서 차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지금 있는 것은 어떠냐? 예전에 그런 규정이 생기기 전에 미리 말뚝 박고 있던 집들.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LPG 충전소들이 어디요? 김포 나가는 길 쪽으로, 의정부에서 포천 올라가는 길 쪽으로, 그 다음에요, 저쪽 용인에서 광주 저쪽으로 나가는 길 쪽으로 사람 없는 외곽에다가 주로 많이 차리죠. LPG 차가 그래서 요새 좀 많이 인기가 떨어졌어요. 자, 문화재는 무조건 얼마예요? 50m. 30m짜리 한번 읽어보세요. 어지간한 건 전부 다 30m입니다. 시험장들에서 이격거리 잘 모르겠으면 30m 잡으면 돼요. 어지간한 것들. 문화재 몇 메타? 안전거리 50m 이상. 어지간한 건 30m 들어가고 30m 외우려고 덤비들지 마세요. 그 다음에 가스 쪽 얘기가 나오면 안전거리 무조건 얼마? 20m. 예? 가스 쪽은 안전거리 얼마라고요? 20m. 10m짜리 하나 보세요. 주거용도 10m. 그러면 5m, 3m짜리는 전기 얘기죠. 무시해버리고 외울 때 문화재하고는 50m. 그 다음에요, 가스 시설하고는 20m. 주거용도하고는 안전거리 10m 이상 이격시키고, 나머지 어지간한 건 전부 다 몇 메타? 안전거리 30m. 딱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위험물 제조소 보유 공지했습니다. 지정 수량 10배 미만 공지 너비에 3m, 10배 이상에는 5m. 자, 그 다음에 3번. 위험물 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하고 났습니다. 처음에 표지판하고 났죠? 한 변의 길이 몇 메타요? 0.3m. 다른 한 변의 길이는 얼마라고요? 0.6m 이상의 직사각형판이고, 위로 올라오세요. 무슨 바탕에 무슨 색? 백색 바탕에 문자색은 흑색. 게시판
똑같죠? 0.3, 0.6m.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 검은색 글씨. 기재사항 한번 읽으세요. 빨리요. 눈에 익혀놓아야 됩니다. 위험물 종류별, 품명, 저장 최대 수량, 취급 최대 수량, 위험물 안전관리자 성명, 주의사항 하고 나온 것들 게시판에 기재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4번 환기설비. 환기는 자연 배기 방식이며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 높이 회전식 고정 팬이라든가 루프 팬 방식을 설치할 것. 잠깐 칠판 보시고요. 위험물 시설은 원칙적으로 지하 시설은 금지입니다. 위험물은 지하 시설은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디에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지상에 설치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험물 저장소를 여기다가 딱 만들었습니다. 여기다 위험물 저장소라고 해도 되고, 여기 나온 대로 뭡니까? 일반적으로 저기 탱크라고 해도 되고 용기 저장실이라도 해도 되고, 여기에 사람이 안에 들어갈 때는 항상 바깥에서 누가 있어야 된다. 들어가서 쓰러지면 구출할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안에는 뭐 해야 된다? 충분히 환기시켜줘야죠. 그래서 여기다 뭘 해주냐? 이 지붕 위에 배기구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위험물 가스 같은 거 누설돼서 안에 있던 것이 어느 쪽으로 나와서 공기중으로 확산시켜야죠. 이럴 때 이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몇 메타 이상? 최소한 2m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면으로부터 최소한 높이가 2m. 만약에 천정까지가 높이가 3m다. 그 위로 적당히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나와서 퍼져나가게끔. 이걸 바로 환기구 시설을 갖다가 자연배기. 끝은 왜 구부러져요? 요새 비 오는 날 같으면 빗물 들어가죠. 평상시는 먼지 이물질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끝을 어떻게 한다? 구부려줍니다. 그 다음 높이는 최소한 얼마 이상이라고요? 왜 2m 이상이에요? 네? 2m 이상이 돼야만이 안전하게 설치하는 거예요. 왜? 영태씨, 이거 잘해요? 네? 이거 한잔하고 취해가지고 갈지자 갖다가 여기에서요 황산가스가 나오는다는 얘기예요. 맹독성 나오고 있는데 조그맣게 하니까 이건 뭐야? 이건 누가 여기다 해놨어? 뽑으려는데 안 뽑혀. 구멍에다 코 딱 대고 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독가스 들어서 그냥 쓰러져 버리죠. 그래서 막아주기 위해서 취해가지고 이게 자꾸 코 대지 말라고 높이 얼마? 2m 이상 설치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저기 한잔 하시더라도 행설수설하고 다니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지만 이제 여름이 거의 갔잖아요. 가을이 오고 조금 있으면 이제 뭡니까? 겨울 오는데 자해증 땄다고 한잔 하시고 떨어졌다고 한잔 하시고 열받는다고 한잔하고 기분 좋아서 한잔하고 이러다 보면요 사람이 나중에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체온마취 돼서 갑니다. 추울 때 사람들 추우니까 몸에 열 내겠다고 뭐 마셔요? 술 한두 잔 마시는 사람들 그들은 괜찮은데 폭음을 하게 되면 마비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추운 줄 더운 줄 모르고 아무데나 들어놓았다가 죽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체온마취예요. 그러니까 저 회사 사장님이신 분들 연말에 막년회 할 때요. 내가 소주 주장 2병이라고 한 잔밖에 못 마시는 직원 2병 먹이지 마세요. 대한민국 사람들 꼭 그래. 오너가 2병이면 전 직원 2병씩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막 쓰러지고 이러면요. 왜 저리 술 못 먹어? 그래 놓고는 자기가 먹여놓고 다음날이요. 출근해서 비심했으면 못 먹으면 먹지는 말아야지. 우리나라 사람들 그럽니다. 그래서 확 오너가 2병이면
전 직원이 2병 먹어야 된다는 게 그때 잘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한 번쯤 엎어버리세요, 상을. 한 번만 엎으면서 쫄다오가 사장한테 엉까다간 잘리죠. 사장은 그러지 마시고 자기 바로 위에 직속 고참인데 등바리가 너무 좋으면 그걸 건너뛰어서 다음 고참 좀 희죽구리한 애를 하나 딱 잡아가지고 자기한테 시집에 걸면 엎어버리세요. 그리고 취한 척하고 딱 자면 됩니다. 자는 거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때리거든. 다음날 나와서 응? 김대리 그러면 돼? 딱 써먹었어요. 전혀 기억이 없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부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말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점심 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다음번에 회식 자리에 가면 야야야 김대리 그만 줘. 저거 또 없는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한번 엎었더니 안 주더라고 전부 다. 그게다 저는 조금 과하게 했지. 일부러 먹은 거 상위에다 반납도 일부 했지.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딱 2잔만 마시면 야 과음한다 그만 마셔라 그래요. 한번 엎고 나니까. 바로 해서 사람 체온이 36.5도인데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술이 취하면요. 몸에서 열이 막 납니다. 훈훈하고 좋은 것 같은데 천만에요. 경험되셨을 거예요. 술이 깰 때 춥지 않아요? 네? 막 추워서 덜덜덜 막 뜨는 경우 있죠? 엄청나게 열 빼앗긴 거예요, 그거. 엔탈피 감소에 연력학적으로 얘기하면. 취했을 때는 모르지. 이래 가지고 열을 확 빼서 막 추울 때 다행히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불 덮고 그냥 따뜻하게 자면은 괜찮은데 이걸 막 열 잔뜩 뺏겨서 막 추운지 모르고 어디요? 영등포 지하수 이렇게 해서 옆에 노숙자랑 같이 머리 맸다고 자다가 보면 다음날 신문 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노숙자 옆에서 같이 잠들다 뭐 이렇게. 그게 체온마취입니다. 사람 몸에서 1, 2도만 딱 떨어지면요. 그냥 체온 떨어져가지고 체온마취에서 죽어요. 수술할 때 뭐예요? 신경마취. 호흡기를 통해서. 이런 마취들이 있는데 조심하세요. 알코올은 체온마취 일으켜요. 자,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극기구 낮은 곳에 가는 눈의 구리망으로 인하 방지망을 설치할 것. 극기구는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을 하고 크기는 얼마 이상으로 한다고요? 800제곱cm 이상. 자, 요 분야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봐놓으시고. 배출 설비했습니다.